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의 동맹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대북 전략 수립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합의하면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미한 정상 간 전화통화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14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인 미한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즉각 복원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은 양국의 핵심적인 다양한 국제적 사안을 논의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기후변화와 같은 공동 과제 대응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문 대통령은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 양국이 영내 평화 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확인했으며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한일 관계 개선과 미한일 협력이 영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전략 수립과 관련한 두 정상 간 대화 내용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한국 청와대 발표에 대해 방향이나 속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라기보다는 양국 입장을 적절하게 섞어놓은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조속히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급적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조속한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포괄적 대북 전략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전략을 전반적으로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이야기도 듣고 일본 정부나 또는 중국 정부의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대북 전략을 만들어가겠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수립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낼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일단은 다른 이슈들보다 후순위에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최근에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까지 임명이 되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인선 작업이 예상보다 조금 빨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정책 리뷰가 물론 후순위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과 인도 태평양을 넘어선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표현, 또 미한일 협력이 강조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고리로 한반도를 넘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동맹으로의 방향성이 부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겠다는 외교 원칙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를 지목하며 지독한 인권 유린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BOA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 즉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시각과 접근법을 처음으로 구체한 것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보와 영향력을 넓히는 캠페인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네트워크, 조직적인 강제 노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증진하고 인권 유린과 인권 침해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고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인권 유린에 대해 소리를 높이는 데 단결해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 때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유입을 제한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세계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의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부 기구 단체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킨 직후에도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인권과 자유의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이 공유한 자금으로 진행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 코로나 퍼실리티가 북한에 백신 200만 접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약 99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영국 개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9만 2천 접종분을 제공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는 3일 잠정 배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안에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백신 종류는 영국이 개발하고 인도 세룸 인스티튜트가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로 2번 접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99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북한이 지난달 코백스에 백신을 요청하고 유럽 대사관 등을 통해 백신 공급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백신 제공 계획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북한에 공급되는 백신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미국 등 각국이 재정을 지원하는 코백스 AMC, 일명 코백스 선구매 공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고서는 이번 분배 계획은 각국 정부에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백신을 받을 수 있는 보건 준비 체계 등 각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최종 보고서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백스는 북한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 내 139개국에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UN 비회원국을 위한 백신도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총 공급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억 3,600만 회분,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파이자 백신 120만 회분 등 총 3억 3,720만 회분입니다. 선진국이 공유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 대상 92개 저소득 국가 중 한 곳인 북한은 세계보건기구에는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히면서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인 태용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이 3일 영국 국회 국회의원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날로 악화되는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영국에선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올튼 상원 의원, 피오나 브루스 하원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양측 의원들은 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해당 내용을 영국 의회가 작성 중인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에 반영해 영국 정부에 관련 정책을 제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 최근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대북전단금지법 등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단체의 압박과 민주주의 훼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말을 따라 한국 내 북한 인권 활동을 위축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어 양국 의원들이 앞으로도 북한 인권과 한반도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오는 3월 영국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가 발간되면 그에 따른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공동으로 펼쳐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우주군이 주한미군에 배치돼 운영 중이며 실시간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공격 체계를 최근에 도입했다고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스코플레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제7공군 사령관은 3일 미국 공군협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군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주군을 창설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현재 주한미군에도 8명의 우주군 요원이 복무 중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우주군 요원이 항공과 우주, 사이버 작전을 관할하는 오산 공군기지 내 항공작전센터에 근무 중이라며 미국 공군과 우주군, 한국군 전력이 공조를 통해 북한과 싸울 수 있는 태세를 24시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레어스 부사령관은 또 최근 주한미군에서 자체 개발한 자동 전술 표적과 대화력 타격 순환 체계를 언급하면서 전투기가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 수신이 가능하도록 해 적 발견 시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지속적 위협이 야기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은 이 같은 무기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공무원의 유족이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고 방북 의사를 담은 서한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격 사망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4일 이 장관을 만나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자신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편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씨는 또 북한 당국자와의 면담 주선과 재발 방지 노력, 남북 공동조사와 유엔 차원의 국제조사 등을 요청했으며 방북 성사 시 신변 안전을 보장해 줄 것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면담 결과에 대해 재발 방지 노력은 확답을 받았지만 북한 당국자 면담 주선이나 현장 방문, 공동조사 등은 북한 당국이 반응해야 협의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